은퇴 후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평생 일만 하다 맞이한 자유, 꿈꾸던 낙원일까요? 아니면 막막한 낯선 길목일까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때때로 기대와 설렘을 느끼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가슴 한편을 짓누릅니다. 하루하루 출근과 업무로 가득 찼던 일상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를 때 느껴지는 막막함. 나는 준비가 됐을까? 하는 의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런 고민이 자주 흘러나옵니다. 은퇴하면 뭐 할 거야? 누군가는 여행을 간다 하고 누군가는 귀농을 꿈꾼다지만 막상 깊이 들여다보면 그 계획이 얼마나 탄탄한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경제적 준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은퇴자들의 수많은 사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은퇴 후의 행복한 삶을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에 소개할 강민석 씨의 이야기는 은퇴 이후 겪게 된 인생의 굴곡과 다시 찾은 삶의 의미를 통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강민석 씨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재직하며 임원 자리까지 오른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평범한 사원으로 시작했지만 특유의 성실함과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으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0년 차에 과장으로 승진한 후부터는 그의 성장세가 더욱 가팔랐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회사 내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결사라는 별명이 붙었고 40대 초반에 부장, 이후 임원으로 승진했습니다. 특히 그는 회사의 해외 사업 확장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3년 만에 신규 시장에서 연 5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그의 이름이 알려졌고 여러 경제지에 성공한 기업인으로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그를 본부장님이 아닌 강 사장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이러한 업무적 성공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각종 상공회의소 모임, 경제 포럼에서도 그는 초청받는 인물이 되었고 자연스럽게 상류층 인맥도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퇴직금 외에도 주식 투자와 부동산 재테크로 상당한 자산을 쌓게 되었고 퇴직 시점에는 현금성 자산과 부동산을 합해 50억 원에 달하는 여유로운 재정 상태를 갖춘 상태로 은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퇴직 전부터 계획해왔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평소 바빠서 챙기지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하고 그동안 수고한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이었던 세계 일주 크루즈 여행을 계획하며 설렜습니다. 드디어 퇴직 후 아내와 함께 꿈꿔왔던 크루즈 여행에 올랐습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는 완전히 자유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여유롭게 발코니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조식 뷔페에서는 아내와 손을 맞잡고 천천히 식사를 즐겼습니다. 오후에는 가판에서 독서를 하거나 다양한 국적의 승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그는 자신도 드디어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열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녁이면 칵테일을 들고 석양을 바라보며 부부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그들이 신혼여행을 다시 떠난 듯 했습니다. 밤에는 선상 공연이나 파티에도 참석하며 그동안 회사에서 쌓였던 스트레스와 긴장을 모두 풀어냈습니다. 오랜 회사 생활 동안 느끼지 못했던 해방감과 행복감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시간 속에서도 가끔씩 그의 머릿속에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허함이 스쳤습니다. 이렇게 여행이 끝나고 나면 뭐하지?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떠올랐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냥 즐기자고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여행과 낯선 사람들과의 어울림도 잠시, 그는 점차 크루즈선의 카지노와 도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락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들며 슬롯 머신을 돌리고 룰렛 앞에서는 긴장감 어린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강민석 씨도 호기심에 룰렛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 손에 쥔 100달러짜리 칩. 별 생각 없이 빨간색에 걸었고 룰렛이 돌아가며 딸랑이는 소리가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공이 빨간색에 멈춰서자 그는 500달러를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작은 승리였지만 그 짜릿한 순간이 그의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운도 있구나. 역시 나는 남들과 다르지. 주식으로 성공했듯 이곳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 자신의 투자 감각과 경험이 여기서도 통할 거라는 착각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후로 매일 밤 카지노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베팅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게임을 하면서도 그는 숫자와 패턴을 분석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감정에 휘둘려 있었습니다. 돈을 따면 더 크게 걸고 잃으면 잃은 만큼 되찾겠다는 심정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크루즈 여행이 끝난 후에도 그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의 무료함과 공허함이 카지노에 대한 갈망을 더 키웠습니다. 마카오와 라스베이거스를 오가며 베팅을 이어갔고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던 판돈이 어느새 몇천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한 번에 수천만 원을 잃고도 태연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점점 더 억지스러워졌습니다. 호텔방에 혼자 돌아와서는 술잔을 기울이며 자책했고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카지노 공략법을 찾아 헤맸습니다. 잦아진 해외 원정 도박으로 결국 가족과의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자녀들은 그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거리를 두었습니다. 결국 이혼 이야기가 오갈 무렵 그는 이미 자산의 절반 이상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는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큰 판에서 이기면 회복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결국 2년 만에 대부분의 자산을 잃고 건강마저 악화되었습니다. 술과 밤샘 도박으로 인해 당뇨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오른발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대에 오르기 전 마취가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그는 머릿속으로 잃어버린 돈과 마지막에 했던 베팅의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후 혼자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천장에 붙어있는 희미한 형광등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딸은 더 이상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들은 결혼식 초대장에서 그의 이름을 뺐습니다. 몇 주 후 간호사가 가져다준 우편물을 열어보던 그는 아들의 결혼식 사진이 담긴 청첩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행복해 보이는 미소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웨딩드레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손에 든 사진이 떨리며 떨어졌고 그는 침대에 기대어 숨죽여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잃은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였다는 것을.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과의 깨어진 신뢰와 사랑은 다시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에게 찾아온 한 사람.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 이철수 씨였습니다. 이철수 씨는 과거 회사에서 강민석 씨와 함께 힘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깊은 유대를 쌓았던 후배였습니다. 하지만 이철수 씨는 10년 전 건강상의 문제로 회사를 떠나게 되었고, 이후 제2의 인생을 모색하며 평생교육원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강민석 씨에게 느닷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이철수. 너무도 오랜만의 이름이었기에 순간 당황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석 선배님 소식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서로 안부를 주고받는 짧은 대화였지만 강민석 씨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외로움과 후회가 일순간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듣기만 하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야, 나 정말 다 망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철수 씨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한때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더니 새로운 길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제 일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은퇴자들 대상으로 금융 교육 강의하는 일인데 선배님 경험이면 분명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강민석 씨는 여전히 자신이 사람들 앞에 서기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실패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철수 씨는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겪은 실패와 아픔이 오히려 누군가에겐 가장 큰 배움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힘들었지만 한 분이 고맙다고 인사할 때마다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 보시죠. 이 말이 강민석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느낀 진심 어린 격려와 손길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이철수 씨와 함께 평생교육원에 등록해 강의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툴고 어색했지만 그는 다시 사람들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실패 경험과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강의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첫 강의 때는 긴장으로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풀어놓자 청중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노인 대상 금융 사기 예방 강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한 할머니가 손을 꼭 잡으며 선생님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피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강민석 씨는 가슴 깊이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작은 강사료를 받으며 손주들에게 용돈을 줄 때도 그는 과거의 화려한 수익보다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이 정직하게 번 돈으로 사랑하는 이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 진정한 행복을 알려주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딸과의 통화는 짧고 어정쩡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손주를 데리고 집에 들렀을 때 그는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작은 장난감 자동차를 손에 쥐고 좋아하는 손주의 모습을 보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건강 역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고 평생교육원 강의실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수치도 안정되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발가락을 잃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는 그것을 삶의 교훈이라 여겼습니다. 오히려 강해중의 슬며시 발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이게 제 인생의 흔적입니다. 하지만 이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에서는 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현재 강민석 씨는 매주 여러 기관에서 금융 안전 강의를 이어가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의 강의는 단순한 금융 지식 전달을 넘어 삶에서 겪었던 실패와 회복의 과정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시간입니다. 강의실에 모인 노인들은 그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함께 눈시울을 붉힙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친 후 한 노인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도 주식하다가 다 날려먹고 저한테 손 벌렸었어요. 그때는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오늘 선생님 이야기 듣고 나니까 그 마음이 조금은 이해되네요. 집에 가서 아들한테 먼저 전화해 보려고요.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민석 씨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짐과 동시에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 여전히 그의 일부지만 이제는 그것이 누군가를 돕는 자산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얻는 삶의 보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상처는 감춰야 할 흠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강민석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은퇴 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화려한 소비보다 가치 있는 활동, 돈보다 사람, 그리고 끊임없는 성장과 배움이 은퇴 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그의 삶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심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남기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피어나는 따뜻한 기억일지도 모릅니다.